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유익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또 충청남도 공동주택 아현도 강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교육청 소규모 학교 폐기의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도 교육청 기간제 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은 총 540개 기관으로 1998년 117개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출자 출연 누적 금액은 약 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 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 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 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웃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웃으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출자 기관이 지금 2개가 있고요. 충남개발공사하고 중부물류센터 2개가 있고요. 출연 기관은 15개가 있습니다. 예. 2015년도 출자 출연 기관의 세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7천 몇백억 되는 걸로 7천 예. 그럼 우리 충청남도 본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금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금년 예산이 한 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한 10%, 12, 3% 되는 걸로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 봤을 때 금액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10% 안팎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출자 출연 및 지방 공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컨대 성과급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부실 기관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컨설팅을 하는 기관은 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2014년도 출자 출연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위가 신용보증재단 86점 A0 우수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충남연구원 84.95 A0 우수, 3위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14위가 충남문화재단 68점에서 B0 양호, 15위가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60.84로 해서 B0 양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충남인재육성재단은 13년도에는 12위였고 14년도에도 13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출자 출연 기관이 80점 이상은 받아야만이 그 당초의 출자 목적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12위, 13위 뒤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지난 13년하고 14년 두 해에 걸쳐서 연속해서 거의 최하위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을 시키고요. 그 경상비 세목별로 해서 5% 좀 감축을 시키고요. 또 기관장 재임용을 해주지 않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재밌는 게 충남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문화재단이 평가에서는 15기관 중에서 14위를 했어요. 우리 참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안희정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15기관 중에서 14위를 했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문화재단이 작년에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기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평가에 좀 제대로 대비를 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처음 신규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 직원들이 평가를 이제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평가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제고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 능력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 가지 사항을 봅니다. 이게 신규라고 해서 꼴찌하고 이렇다면 매번 신규 기관은 꼴찌겠네?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기관도 예. 아까 12, 13위 한 기관처럼 임금 동결, 예산 감축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1월 19일부터 해서 사업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 좀 하라고, 또 대응을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충남문화재단 예산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엄청 늘었어요. 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46억으로 되는데, 그래서 14위가 10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출자기관의 경영평가 시트를 살펴보면 양호에서 우수까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5분 발언을 살펴보면 상반된 견해 즉 예를 들자면 천안의료원 또 서산의료원 4개 의료원과 관련된 적자 운영에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점에서 70점은 보통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양호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줘요. 그게 맞습니까, 평가가? 지금까지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60점 미만으로 할 때 이제 60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점수 받아보면 수, 우, 미, 양 다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60점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60점 여기서 이 평가기관에서는 비제로로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양호하다고 해서. 양호가 아니라 이거는 미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주고 양호하다고 한 것은 임원의 그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면피해 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저도 사실은 전혀 평가 결과만 보고받지 저희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특정 기관에 대해서 봐주고자 아마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투명한 인사와 경영으로 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잘 취했습니까? 예, 채용 과정에서 좀 당초에 공개 경쟁을 좀 했어야 되는데 특제를 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관련 인사관리 규정을 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3년 2월 7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출연기관 점검한 결과표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징계 먹은 사유는 없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 자료는 있지만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근거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출연기관 임원 중에서 지사님하고 가깝거나 또 선거 때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니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요.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 신상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임명권자가 앉은 지사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출자 출연기관에 임직원을 임명할 적에는 항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그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과의 임기 차이가 나서 전임 단체장 때 임명받은 그 임직원과 현재 단체장과의 갈등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그런 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이들이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기여를 이유로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련해서는 단체장과 연이 있는 임직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갖춘, 경영 능력 갖춘 이런 분을 모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두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 등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종합개발 계획 및 주변 고용 안전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아산시 둔포면, 천안시 성안읍을 비롯한 2개 시, 7개 읍면동에 285.28평방킬로미터로 도청 신도시의 2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군 주변지역 공여구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2014년도 17억 5천만 원, 2015년도 2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고용 안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식곤증이 왔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할 경우 행자부에서 심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 계획,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제출한 내용. 그 내용 좀 준비된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행자부에다가 제출한 것은 기반 시설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08억 원에 해당되어지는 350억 원의 총액에 되어지는 5개 사업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는 그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그 발전을 위해서 지방발전위원회를 발족했죠. 지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007년 3월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 계획에 대한 체적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심의할 방침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 내용 있습니까? 네. 지사님이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을 테고 네, 조례가 있어요. 네. 근데 2007년도 10월에 제정됐는데 네. 또 2014년도에 2014년 7월에 네. 다시 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발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본 의원이 지사님 내용 아시는 분 제 옆에 좀 쓰실래요? 예. 예. 이거는 지사님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일부러 곤란하라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근데 원래는 행정부 지사님이 이게 위원장이에요. 근데 자리에 안 계시네. 원래 행정부 지사님한테 답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군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은 특별법에 의해서 1조 8천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불구하고 우리 천안과 아산은 그 3km 이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 정도 기반 시설을 지원비로 받고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됐다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좀 챙겨보고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획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군 공여구역법하고 특별법이랑 이제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은 이 특별법 예산에 사업 예산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많이 펴 있어서 특별법 해당 지역이 되어야만 이 사업 내용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데, 현재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여법 내에 우리 지역이 좀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제안한 그 정도 사업 범위 이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이 특별법 내에 우리 지역이 좀 들어가려고 지금 현재 법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또한 그 과정에 우리 지역의 불이익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 특별법 대상 지역의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 지역에 전에 도의원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본 의원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지사님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둔포 지역의 억울함을, 둔포 주민들의 억울함을 담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미군기지 주변 지역 반경 3km 이내에 아산시 둔포면과 천안시 성안읍 일부가 있는데, 아산시 둔포면을 살펴보면 둔포면이 15개 리예요. 15개 리 중에서 8개 리가, 그러니까 53%가 3km 이내에 속해 있고, 인구가 11,000여 명 되는데 7,800명 정도가 이 3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말할 것도 없고, 고도 제한으로 아파트 및 고층 건물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이를 통해서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보상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함께해서 이 법률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이 미국 이전 평택지원법이라는 특별법 명칭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개정 논의를 이렇게 밀고 가기가 굉장히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그 주변 지역 3km 이내에 우리 지역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오늘 말씀 주셨으니 우리 그 지역 내에서 3km 반경 내에 특별법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법적 정의가 왜 3km였는지를 더 파악을 하고, 그 3km 내 K6 미군 기지가 3km라는 반경 내에 어떠한 유해한 요소들이 그 K6로부터 나오는지를 좀 파악해서 이 특별법의 잘못을 좀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개정을 하는데 저도 좀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PPT 자료에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이렇게 K6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도면을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주민들 연명부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요 꼭지 가지고 40분을 하려고 하다가 지사님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 들고 요것을 꼭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국회 상임위에서 일단은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도민한테 이익이 됐으면 하죠. 근데 이것이 법률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일정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힘을 좀 모아서 해당 상임위 그리고 국회에서 이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명수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특히 둔포나 성안은 도계 지역 아닙니까? 도계 지원 특별법이 또 있죠. 지금 경기도 평택은 국가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안이나 둔포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라도 우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현도 관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아현도 관관을 수도관관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현도 관관은 10년 넘게 사용하게 되면 급속히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도내에 1994년 아현도 관관 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천안이 2만 7천 세대가 넘고 아산이 6만 5천 세대, 6만 5천 가구, 보령이 4만 4,300 가구, 공주가 3,100 가구 정도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사님, 저기 관사에서 물을 드실 적에 수돗물을 원수를 먹습니까? 수돗물을 드세요?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드십니까? 밥 지을 때 아니 일반적으로 마실 때 많이 마실 때 정수기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수돗물을 정수해가지고 가정에 공급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서부터인가는 정수기를 통해야만 물을 먹는 이런 것이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지사님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얀도 강간이 오래되면 녹물이 나오니까 녹물이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사실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 충청남 도민들이 아얀도 강간을 통해서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급수관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가? 보관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시군과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군과 또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사업이 그 주민 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의 일반 지원이 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시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더 상의를 해서 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좀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도 수도 간 개량 및 거기에 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관을 세척해주는 이런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도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15개 시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2015년 5월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학생 수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을 배분하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교육관님, 답변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정부 정책은 적정 규모 학교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가 고초화되는 학교는 통폐합하는 정책인데 반해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학교의 폐지를 중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도시와 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특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와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남교육청의 소규모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 우선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까닭은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또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간에 우리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학교 수는 410개로서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722개 초중고 가운데 60명 이하 학교가 204개입니다. 28%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8개 학교를 통폐합했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교육 수요자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에, 그리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바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 재정의 효율적 또 건전 재정 유지 이런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안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 차이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놀란 것은 교육감님 후보 시절에 이 선거 공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교육부 정책을 보면서 예산 판단하면서 일부는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하셨다고 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요대로 했으면 참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부딪혀가지고 네네.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뭐 중앙과 또 저희 충남도의회와 함께 이렇게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군데 그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언론도 중도 일부에서 11월 달에 보도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 대상 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했었죠, 전에.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 근데 여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통폐합이 더 소규모 학교로 있을 때보다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성공 사례를 보도된 거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요거 가지고 안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명예퇴직한 교사가 우리 충청남도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채용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숫자를 잠깐만요. 명퇴교사 중에 기간제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 16, 중등에 고등학교입니다. 넷해서 20분입니다. 작년도 그 이전에 많았는데 작년 말에 2015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좀 최대로 억제하겠다. 그러나 3월 달에 수업은 또 가능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에는 교사를 구할 수가 없고 저희 이제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초등에는 교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육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데 기간제 교사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문제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제 교사, 육아 휴직이나 이를 통해서 명퇴와 육아 휴직 때문에 이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의 그 부분을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초등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교육대학 졸업생 수보다 선발한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모자르면 또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세종이나 여기로 얘기하면 대전으로 가고 충북, 충남, 전북 이런 데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좀 복수 전공을 하던 비사범계를 나오던 간에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간제 교사를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수한 기간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이분들이 임용고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특히 가을에 2학기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 관한 인력 풀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다 교장 선생님마다 또 원하신다는 거죠, 공통으로. 그래서 더 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자료를 좀 정리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우리 충청남도만큼이라도 일선 학교가 기간제 교사 채용을 못해서 이렇게 교사들이 이중을 겪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수한 기간제 자원들이 있으면 좀 소개도 해주시면 제가 같이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에서 그 행감할 적에 기간제 교사, 명예퇴직자, 재취업 도구로 전락 위기 여기에 충청남도 교육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항도 그 국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의원님 그 자료도 좀 한번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